6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주간 정시로 또 인사를 뵙게 됐는데요. 다음 주 또 시장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이 1000스닥을 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술주들, 성장주들 좀 보고 가치주들은 조금 비중을 낮추자, 그런 이야기였는데 밤새 여러분들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했죠. 예, 하락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좀 많이 빠졌다는 기사가 있을 건데 보면 다우 지수가 한 500포인트 좀 낯설죠. 500포인트 하락을 했고 원봉입니다. 나스닥도 좀 잘 갔었는데 0.9%. 그러면은 다우 지수는 최근에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다우 산업 지수를 말하는데 일봉으로 보면 지금 화면이 있습니다만은 한 10거래일 정도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쵸? 흘러내렸다는 말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주봉을 보니까 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쵸? 나스닥은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는데 다우지수를 보니까 뭐 지금 열흘 정도의 흐름인데요. 보면 뭐 그때 6월 10일 날 잠깐 한 19포인트 오른 이후로 계속 5일 연속 하락하다 훅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6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진 거죠. 깨진 거고 이제 이걸 나스닥은 조금 그래도 선방을 했죠. 최근에 보면 나스닥은 강했어요. 일봉인데 강했는데 나스닥도 조금 내렸긴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왜 내린 거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다시 우리 차트를 보면서 보면 이게 미국 증시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인데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61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급성 생명선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은 이 반등하는 게 기정 대부분의 기술적인 분석의 기본입니다. 왜냐면 60일짜리는 한 달의 힘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데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주봉을 한번 봤더니 주간 3.45%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3.45%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보니까 주간 하락폭 치고는 꽤 큽니다. 연초 1월 마지막 주에 3.3% 조금 지금 3.45니까 다시 돌려봤더니 작년 10월 마지막 주 6% 이후로 가장 어떻게 보면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주간 기준으로 그만큼 일주일 동안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힘은 약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영향이 높은 나스닥을 보면 오히려 나스닥은 이제 신고가가 14,200인데 좀 강하다가 뭐 금요일에도 다우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좀 지켜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해봐야 돼요. 도대체 다우 30개 종목이 뭔데? 보면 다우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다우존스 지수는 다우존스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개 종목으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그래서 애플이란 종목이 있죠. 애플은 다우에도 있고 나스닥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있을 거고요. 이건 아닙니다. 잘못 봤어요. 애플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금융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뭐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골드만삭스, 뭐 모건 스탠리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골드만삭스 하단에 보면 이런 기업들이 있고 또 조금 오래된 기업들도 많습니다. 전통주가 좀 많다곤 해요. 뭐 어떤 거냐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가 있죠. 맥도날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맥도날드 일봉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증시에서 백신 보급되고 경제 회복주로 그랬던 겁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회복주가 하락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다. 백신이 공급되는데 경제 회복주가 하락을 해?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시장이 계속적으로 어, 이런 파일을 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항상 보면 한 4월 달, 그쵸? 4월 한국도 마찬가지였어요. 5월까지 생각을 해보면 가치주란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가치주. 그리고 가치주하고 경제 회복주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쵸? 강세였죠. 근데 이 당시 어떤 게 있었냐면 기술주, 기술 성장주는 약세였어요. 이게 이제 뭐 IT 같은 종목들이 있죠. 아, 근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 최근에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라는 건 예를 대표적인 게 구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철강석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종목들이 원자재가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가치주가 많습니다. 실례로 한국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한국에서 요새 보면 포스코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늘어지고 있죠. 5월 초순 이후 같은 내용입니다. 포스코 많이 늘어졌죠. 그럼 지금 여전히 이쪽 섹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풍산이라는 구리 관련해서는 풍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풍산이라는 건 이제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총알 탄피도 만듭니다. 풍산이라는 기업도 주가를 보니까 5월 이후 달부터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갔더니 미국에 이제 많이 빠지는 게 보면 에너지 관련주가 있어요. 이 쉐보론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면 뭐 우리가 원래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보는 기업들인데 미국의 대표적인 또 에너지 관련 회사가 쉐보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쉐보론이라는 회사의 주가를 봤더니 지금 보면 일봉인데요. 아, 일간 여기 있습니까? 예, 이게 조금 화면이 작네요. 예, 거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거의 요동이 없습니다. 최근에 거의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생기고 있냐 하면은 가치주나 경제회복주는 약세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약하고 상대적으로 기술 성장주가 이제는 바뀌었죠. 6월 접어들어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 6월은 지금 기술 성장주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한국으로 치면 한국 증시가 강하고 왜? 한국은 오히려 기술 성장주가 많습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코스피 쪽이죠. 그리고 코스닥으로 가게 되면 IT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증시가 상대적 보이를 강세를 보이는 흐름 자체가 큰 그림에서 글로벌 자금의 큰 그림에서 가치 회복주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오히려 기술 성장주가 어떻게 기술 성장주가 안전지대로 예, 약간 인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거죠. 주식은 사실 보면 경제 회복적 한 건 뭡니까?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이 보급되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니까 다시 이제 맥도날드든 나이키 운동하든 그래서 아까 미국에도 보면 예, 어디 갔어요? 다시 볼까요? 미국 증시에 보면 여기 안 보이나? 미국 증시에 보면 다우에 나이키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나이키 우리 뭐 대표적인 운동화죠. 나이키도 보면 한때 참 강했었어요. 주간으로 볼까요? 나이키 주간 보면 좀 안 보입니까? 지금 한 이쪽부터 약간 밀려버리죠. 화면이 좀 작네. 여기 나오려나? 나이키 나오네요. 이 나이키 운동화 나이키 주가입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는데 항상 지금 백신 보급되면서 연말 있게 많이 올랐다가 지금 연초부터 계속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 자체가 지금 글로벌 증시의 어떤 동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지대로 인식이 좀 있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리 봅니다. 자, 금요일 날 왜 미국이 빠졌느냐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뭐 미국도 다음 주 보면 또 계속 FOMC 회의가 잘 지나갔습니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강화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 부분이 좀 강화됐고 두 번째는 바이러스 지금 영국 같은 경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우리가 코로나19가 있죠. 19가 있고 이제 여기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가 영국에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를 보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하더라? 알파 변이라고 해요. 붙여본 것 같습니다. 알파, 델타, 뭐 브라보, 찰리, 감마 이런 식으로 알파 변이라고 그러고 인도 쪽을 델타 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 이름 앞에 막 우리를 치면 우리 1, 2, 3, 4 이런 것처럼 미국도 이제 뭐 알파, 델타, 뭐 세타, 감마 아니면 뭐 우리 포병 나오신 분들은 뭐 브라보, 찰리 이렇게 앞에다 이제 어떤 그 이름을 매겨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도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 백신 보급률이 제가 알기로는 영국이요.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을 말합니다. 여기가 40%가 넘어요. 그런데 계속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000명이 나오는 겁니다. 안 주는 거야. 왜? 새로운 어떤 뭐라고 합니까? 신종 바이러스가 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유럽 증시를 볼 때는 우리가 오늘은 뭐 이 시간에 약간 큰 그림 보는 이야기를 좀 하죠. 각국 해외를 보면 해외 유럽이 있습니까? 유럽이 없습니까? 기타 국가 있습니까? 유럽이 제공이 안 되나요? 독일까지밖에 안 되나? 독일 같은 데도 약간 독일만 보겠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인데 독일 닥스 지수도 1.78% 변동성이 크게 나왔습니다. 신고가에서.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주간 정시를 찍으면서 하단의 제목을 하나는 고점 부담이라고 느껴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어떤 글로벌 정시가 고점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새로운 재료도 없고. 예. 자, 그렇지만은 한국이라든지 코스닥이라는 성장주 같은 게 여전히 강하다는 거죠. 물론 다음 주도 이제 코스닥이 그만큼 같이 강해질지는 결정적으로는 고점 부담을 느낀 코스피나 이쪽이 어느 정도 반영할지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다우지수가 조금 생각보다 그래도 많이 빠진 거는 월요일 장에 일정 부분 우리 장에 좀 반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이 이렇게 코스피가 3,300선에 가지 못하고 조금 밀려 있었는데 충분히 뭐 여기서 한 100포인트까지는 좀 그렇고 뭐 3,200 한 30까지 열리 빠지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코스피가 빠져버리게 되면 코스닥은 지금 나홀로 강세했는데 바로 치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코스피가 어느 정도 많이 치고 가지 못했지만은 훅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비록 고점 부담이란 건 사실은 코스닥도 마찬가지. 큰 그림에서는 그래도 성장주 코스피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강할 것이다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걸 한 번만 더 곱씹어 보면 시장은 이렇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분석하고 시장의 힘을 나누는 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게 많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하는 이야기나 이런 거를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을 모르면 이 풍산이란 기업의 주가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 60일선이니까 반등할 거야. 이렇게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장이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 약간 예를 든 건데 그럼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어떻게 아니 뭐 간단히 보죠. 개인 투자분들이 관심이 많은 대한항공 같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이 친구 하나만 기술적 분석으로 보게 되면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은 대한항공 매도 차트입니다. 매도인데 근데 지금 보면 큰 그림에서는 미국도 경제 회복주가 꺾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부분을 그럼 예를 들어 보잉이라는 회사를 봐야 된단 말이야. 글로벌 비행기 회사. 보잉의 주가도 이미 꺾이고 있으면 아무리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니면 좀 작은 회사 진에어 같은 회사 우리 경제복주로 많이 재미를 본 주식들 진에어의 차트는 나쁘지 않아. 하지만 어떤 생각이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졌죠. 이거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볼 때 크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모든 자금들은 어떤 같이 움직이는 동행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보잉이라는 회사가 미국 회사지만 보잉의 주가가 나빠지면 항공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나빠지는 거고 그러면 항공주 진에어는 좋을지 몰라도 대한항공을 바라보고 있는 대한항공 같은 주식들은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사서 올리는 종목 아니에요. 꼭 개인이 사서 올리는 종목이 아니죠. 개인이 사서 올릴 수 있는 건 잘해야 티웨이 홀딩스 같은 좀 작은 회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야. 근데 이런 티웨이 홀딩스 같은 작은 기업들도 큰 그림에서는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페어 트레이딩 또는 힘의 균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힘의 균형 자체는 일단 큰 그림에서는 확실히 가치주나 경제복주는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고점 부담이 있고 이미 6월달 한 달 정도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도 ING란 이야기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기술 성장주가 안전지대라는 측면에서 상대적 부각을 받았지만은 그 부각을 받은 것 자체도 어느 정도 코스피가 성장을 잡아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정시에서 제가 느끼는 두 가지 생각은 둘 다 어느 정도 고점 부담을 느낀다를 결론을 세워놓고 다음 주를 보려고 합니다. 조금 그나마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좋은 소식에는 뭐 미국이 매파즈 이런 거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언급을 안 드릴 것 같고 조금 좋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안 좋은 이야기부터 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의 약세에는 달러가 상당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자, DXY라는 달러의 상대적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DXY가 어느새 92까지 왔습니다. 한때는 90선 밑에 있었어요. 5월 중하순에. 그래서 제가 5월 중하순에 장을 여러분들한테 좋게 보고 코스닥에 베팅하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은 이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명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달러와의 가치가 약하게 되면 원자재의 상승을 가져오게 되고 주시장 강세를 가져오고 여기 플러스 알파 달러가 약할 때는 조금 더 성장주
IT라든지 코스닥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달러가 가파르게 반응하게 되면 첫 번째로 조정을 보이는 것은 원자재 가격이에요. 그래서 그 원자재로 대표되는 게 구리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리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가장 큰 비철금속 중에 하나예요. 구리는 모든 전자제품이 다 들어가죠.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밤새 미국이 많이 빠졌지만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구리의 상승 하락세 아니면 이제 뭐 아연의 하락세, 원자재 가격이 조정을 보이는 것은 결정적으로 원자재 쪽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던 가치주들이 제자리로 간다는 거고, 그 사각지대 측면에서 안전지대로의 어떤 성격이 나스닥을 가져가는데, 모든 상품이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에서 한편으로는 좋은 건데, 한편으로는 가치주 쪽에서의 차익 매물은 강하다, 그걸 인식하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여기서 또 조금 이제 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뭐 10개 중에 하나는 아신단 말이야. 바로 질문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 옥수수 가격 같은 건 계속 오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곡물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요. 옥수수나 대두나 이런 콩 가격들은, 대두는 지금 조정을 받아 올랐는데, 원자재는 원자재인데 여기서 비철금속을 구리나 납, 아연, 니켈링을 비철금속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곡물이라 그래요. 곡물, 뭐 옥수수나 밀, 대두 이런 거는. 근데 이거는 날씨 탓도 많아요. 지금 약간 저쪽 미국 쪽에 가뭄도 좀 심하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없잖아 있는데, 전체적인 영향은 비철금속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요지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미국 증시에서 여전히 가치주에 대한 차익 매물과 경제 회복에 대한 차익 매물 나오고 있고, 조금 긍정적인 거는 지금 테슬라라든지 이런 기업들 개별 저렴이다만 상대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바닥을 좀 다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차량용 반도체 대표적인 회사 엔비디아의 주가는 개별 재료지만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조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말한 빵 주식을 보면, 이제 페이스북을 보자. 미국의 대표적인 빵 주식들은 사실 우리나라 코스닥보다는 조금 약해요. 페이스북의 주가는 335불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의 주가는, 애플은 지금 130달러 정도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스테이블합니다. 뭐야? 애플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선방한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기술주나 코스닥이 좋게 봐야 되고, 애플이 주가가 자꾸 좋으면 좋을수록 뭐 여러 지난주에 확인했다시피 LG노텍 같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강세를 볼 수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그걸 또 확장해서 삼성 전기까지 열려가가는 늘려나가는 그런 그림을 좀 가져가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요지는 뭐냐 하면 가치주나 경제복주는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있으니까 우리 한국 정시를 택할 때 여러분들이 무리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리겠고. 자, 그래서 다음 주 그럼 일정에는 물어봤는데, 다음 주 일정에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월요일 날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입니다. 항상 한 달에 매월 10일과 21일 날, 그러니까 11일과 21일, 그리고 다음 1일 날 이렇게 세 번 발표되는데, 통계청에서 가장 제가 신뢰를 높게 보는 거는 21일 날 발표된, 매월 21일 날 발표되는 그 달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 지수예요. 최근에 엄청 잘 나오고 있습니다. 월 500억 달러 정도 찍어주고 있는데, 이게 잘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나, 그쵸? 자동차가 큰 몫을 해요. 자동차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헬스케어 쪽에서 좋은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장도 다음 주도 수출입 동향 지표가 잘 나온다면 오히려 방어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가 화요일 날 열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FMC 회의는 뭐 스무스하게 잘 넘어갔는데, 과연 또 파월 의장이 현재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연준의 대응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다고 해요. 되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시장은 또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되는 파월 FMC FRB 의장의 연설에 주목하지 않을까 볼 수 같은데, 이건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파월 의장이 지난 15, 16일 날 있었던 미국의 FMC 6월 회의에서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 자체를 일시적이란 단어를 몇 번 좀 강조를 했고, 우리가 언제든지 테이퍼링을 할 준비는 돼 있지만은 악재,
지금은 아니지 않느냐. 호재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다음 주 다시 화요일 날 이 부분을 파월 의장은 과연 하원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타 보면 뭐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의 제조업 지표, 미국까지 발표가 되고요. 뭐 그러고 나면 큰 지표는 없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경제 매크로 지표라 다음 주 주간 일정에서는 월요일 발표되는 아마 장전에 보통 나옵니다. 당당 이 영상이 제가 일요일 날 제작을 하니까 월요일 날 장전에 수출입 동향 지표가 잘 나오면 뭘 보라고? 옛날에는 반도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자동차나 헬스케어주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정도에는 네, 파월 의장의 연설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다고 해서 뭐 미리 대응할 건 아니지만은 근데 한 가지 이제 안 좋은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외국인들이 보면 지난주에 주식을 좀 팝니다. 일간 흐름을 보면 좀 작나요? 이게 이제 일별 수급인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입니다. 지난주부터 갑자기 5천원씩 금요일날 7천억을 팔고 이게 아닌데 여기 있네요. 금요일날 7천억을 팔고 목요일도 3천억을 팔고 다시 지금 6월 6일은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달러가 뛰면서 우리나라 원화가 확 튀어버렸습니다. 이게 걸리는 부분이에요. 원화가 튀어오르면 뭘 봐야 됩니까? 일단 외국인은 주식을 매도합니다. 대신 거꾸로 원화가 튀어오르면 재미를 보는 섹터가 누구냐면 바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다음 주에 만약에 장이 쉰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오히려 기아차의 차트인데 어느 정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잡아줄 수가 있고 수출입 지표가 잘 나온다는 건 헬스케어 쪽의 강세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바텍이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관련주들 치과 쪽 나쁘지가 않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상대주로 선방할 수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테슬라의 주가가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쵸? 못 봤습니까? 예.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주당 600달러 정도에서 한 달 정도 바닥을 잘 다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최근 지난주부터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은 SKC라든지 또는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이런 2차 전지 소재 장비 쪽에서 힘이 좀 들어오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6월 20일 시작하는 6월 4주차 좀 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가 않다는 생각을 해보겠고 에이스테크 등이 포진된 5G 관련주들 그러니까 5G 관련주들도 참 많이 쉬었던 종목인데요. 저도 5G를 지난해 한 8월 이후부터 많은 우리 같이 하는 투자가분들한테 제가 다시 오케이 할 때까지는 5G 보지 맙시다 그랬었는데 이제 다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같이 하신 우리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5G를 다시 봅시다. 몇 개월 만에 한 제가 작년 8월부터 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얼추 10달 만에 네. 5G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실적도 나빴고 경제 회복이랑 크게 상관도 없었고 근데 대표적인 이 섹터가 뭐였냐면 바로 코로나 언택트 관련주입니다. 컨택트 관련주. 그리고 이제 순환이라는 게 한 바퀴 쭉 돌다 보니까 시장은 어떤 그림으로 가냐면은 계속적으로 쉬었던 섹터의 순환. 여기에 지금 다시 미중 무역 분쟁에서 하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5G 장비도 유럽 쪽에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바로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보다폰 영국이죠. 네. 협약 체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 관련주들이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RFHIC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금씩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물론 타이밍이 좀 문제지만은 제 생각할 때는 5G를 조금씩 보시는 것은 나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하시면서 다음 조정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는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수는 이 코스피 차트인데 자 월봉은 어차피 양봉이기 때문에 월봉 양봉이 유지되는 3200선을 지켜주는지가 포인트고요. 3200을 지켜준까지는 위로 한번 보시고 3200을 이탈하게 되면 약간 전략 수정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는 대략 3220 그러니까 3220 3200 일본 기준으로 보니까 일봉에다 그어두면 되겠죠. 대략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이건 날리고 박스를 조금 내리면 되겠네요. 3200에서 한 3220까지 될 것 같죠. 이렇게 여기 얼마지? 예, 조금만 더 내릴까요? 예, 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요 회색 띠 3220이나 오기 전까지는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매수로 접봐도 상관이 없고, 만약에 이제 3220이나 3000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전략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중심 잡으시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은 조금 나은데 월봉에서는 뭐 큰 특이점이 없습니다. 거의 뭐 980이라는 포인트, 985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자, 주봉으로 갔더니 995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985예요, 대략. 예. 99000은 제가 꺼둔 거고, 예, 985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봤더니 한 985포인트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고점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략 61선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다음 주도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코스닥 쪽이 코스피보다 강세로 갈 확률이 높다. 그거 중심 잡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5G, 헬스케어, 그리고 조금 이제 어디 갔어? 2차 전지 이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아마 또 미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우리 지금 되게 잘 웃고 있잖아요. 예, 다음 주도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딱 어쨌든 미국이 그래도 다우지수가 10달 만에 주봉 기준으로 많이 하락을 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과연 다음 주 월요일 장이 어느 정도 빨리 우리나라 장이 커버를 쳐주는지, 이게 제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빨리 커버 쳐주면 그냥 가는 거고, 또 어설프게 커버 친다든지 일정 부분 디커플링이 오게 되면 다음 주 주간 흐름은 지난 4주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다음 주 또 즐겁게 하시고, 잘 모르겠다, 예,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하프로였습니다.